수렴과 발산,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자고. n의 값이 무한대로에 갈 때 이거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라. 이것을 기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렇게 써놓는다 이거야. 일반항이 an으로 주어져 있는 이 수열을 무한번째까지 쭉 가지고 가봐. 그랬을 때 요거의 값이 알파라는 하나의 값을 가지면은 얘는 우리는 알파에 수렴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야. 그런데 이 알파의 값이 나오지 않고 엄청나게 커져.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로 쭉 계속 진행할 때는 플러스 무한대로의 발산이다. 또 계속 작아져.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의 발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발산에는 요거 말고 한 종류가 또 있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진동하는 것도 발산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진동 발산에 예를 들면 사인 그래프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그지? 이런 건 진동 발산이다 그래. 어느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지 않을 때는 다 발산한다 이래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외우라고 했던 게 뭐냐면 n분의 1의 형태야. 이거에 대한 극한값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요때 이러한 형태의 식은 뭐가 나온다? 0 나온다, 그치? 맞았어. 난 지금 순간 무한대인데 이게 생각을 해버렸어. 근데 얘랑 똑같은 게 또 있어. n의 뭐 k제곱분의 상수 p 이렇게 나와서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데 분자가 하나로 이렇게 정해져 버려. 이런 거는 다 0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오늘은 극한값의 계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267쪽을 보면. 극한값의 계산에 대해서 먼저 기본 성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 대한 극한값이 알파다.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에 대한 극한값은 베타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an이라는 그런 수열에다가 상수 c가 곱해져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라. 이래버리면은 만약에 an이 지금 알파에 수렴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알파 값을 구해. 그 an에 대한 극한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c 이렇게 갖다 곱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상수 c는 앞으로 끄집어내놔도 되더라.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수열하고 bn이라는 수열을 더했어 또는 뺐어. 이렇게 되면은 얘는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계산하면 돼. 그래서 알파 베타의 합 또는 차 이렇게 각각 리미트 an 또 더하기 또는 빼기해서 리미트 bn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곱하기 또 나누기 나와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 곱하기나 또는 bn분의 an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얘의 값은 그냥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bn에서 알파 베타, 얘도 리미트 bn 리미트 an에서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 극한값 계산은 굉장히 간단해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극한값 계산의 기본, 아까도 얘기했지만 n분의 1의 형태나 n의 p제곱분의 k의 형태는 다 0으로 나타내면 된다. 이런 얘기고, 극한값 계산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은 거기 나와 있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구분해서 보는데 이 형태 계산하기가 사실은 제일 쉬워. 그 분모가 n에 대한 차수가 분모의 n에 대한 차수와 분자의 n에 대한 차수에서 얘가 뭐 2고 예를 들어서 얘가 3이더라 이렇게 나왔어. 분자의 차수가 지금 더 크게 나왔을 때 이렇게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은 이때는 무조건 뭐가 될까? 이건 무조건 무한대 발산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분모하고 분자하고 이렇게 차수가 같으면 발산. 아니지, 약분이 돼버리지. 그럼 약분 시켜버리니까 요 앞에 있는 개수 여기가 a고 얘가 b로 돼 있었다. 그럼 얘는 극한값이 얘네들의 개수에 비인 그냥 a분의 b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야. 식을 2n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분의 6n 제곱 플러스 4n 이러한 식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에 버렸어.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올까?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를 딱 비교해봐. 똑같아, 그치? 네. 그러면 제일 높은 차수는 이것만 딱 따져보는 거야. 그래서 2분의 6, 3 이래 버리면 돼. 원래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분모의 최고차의 차수로 각 항을 분모 분자를 싹 나눠버려. n의 제곱, 여기도 n의 제곱, 여기도 n의 제곱, 여기도 n의 제곱, 여기도 n의 제곱 이래 버렸더니 얘는 약분돼서 2 남고 얘는 약분되면 마이너스 n분의 1 얘는 약분 안 되니까 그대로 n제곱분의 3. 그 다음에 분자는 약분하니까 6 남고 이거는 약분하니까 플러스 n분의 4. 근데 아까 얘기했지 n분의 1의 형태, n분의 3수의 형태는 다 얼마라고? 빵이라고. 이거 다 0이라고. 그러니까 뭐만 남는 거야? 최고차의 개수만 딱 남는 거야. 그치? 제일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풀 수 있는 게 거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n에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얘도 무한대, 무한대 집어넣으면 얘도 무한대, 분모 분자가 다 n의 형태로 나타나 있을 때는 우리가 요 형태다.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는 이렇게 최고차의 개수만 딱 끄집어내고 보면 된다. 요 얘기야. 분자의 차수가 클 때는 무조건 플러스 무한대라 그랬지? 그럼 반대로 n세제곱분의 n제곱 이런 형태로 나와 있으면 분모가 더 크면 차수가 얼마에? 무조건 0이야 이거는.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면은 루트 마이너스 루트의 형태로 많이 나와. 루트 n 플러스 뭐 마이너스 루트 n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는 n에다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란 말이야. 네. 이런 형태는 어떻게 풀까? 그냥 분모든 분자든 분모에 있든 분자에 있든 다 유리화를 해버려요. 다 유리화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을 계산해봤더니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돼. 그 다음에 저걸 풀어버리면 돼요. 알겠지? 네.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 어떤 수열에 대해서 예를 들어줄 거는 어디 쪽을 보냐면 205쪽을 먼저 봐요. 205쪽에 270쪽 270쪽에 205번 문제를 본다는 게 내가 거기에 보면 1번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 2n 플러스 1에 n-2 분의 n 플러스 2에 그 다음에 3n 마이너스 5에 이거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일일이 다 전개시켜가지고 최고차항 비교하고 이렇게 계산을 할 건데 이제 빨리 보는 방법이야. 아까 무한대분이 무한대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최고차항만 본다. 분모의 최고차항은 뭐야? 2n제곱. 분자의 최고차항은 3n제곱. 그러면 n제곱 약분했더니 극한값 2분의 3 이래버리면 끝난다 이거야. 간단하지 그치? 그 다음에 뭐 2번이나 3번처럼 분모 분자의 차수가 틀리면 분자의 차수가 크면 무한대, 분모의 차수가 크면 0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를 보면 좋겠냐? 또 한 장 더 넘겨서 272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1번 문제를 한번 볼까? 208의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4n 제곱 마이너스 3n에 마이너스 2n. 자, 요렇게 나와 있는 게 바로 얘 무한대. n에다 무한대 집어넣으니까 무한대야. 마이너스 여기도 무한대야. 그렇게 하면 분모에 1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유리화를 해버려. 분모 문제에다 뭘 곱해? 요게 플러스인 거. 루트 플러스 2n. 분모에도 루트 플러스 2n. 이렇게 곱하자 이거야. 그럼 분모 자체는 루트 4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n 이렇게 나올 거고 분자는 이거 합차해버리니까 루트끼리 곱해서 4n제곱 마이너스 3n 그 다음에 2n끼리 곱해서 4n제곱에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그랬더니 이거 없어지네. 남는 걸 비교해보자. 루트 4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n 분의 마이너스 3n 이러면 분모 분자 차수는 이제 어때? 같아진 거야. 네. 왜냐면 여기는 높은 차수가 요건데 제곱이 루트하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끄집어내면 2n 이렇게 돼버려. 요거 뒤에 또 플러스 2n 이렇게 있어. 그래서 분모가 4n의 형태이고 분자가
마이너스 3n의 형태니까 약분시켜서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이제 구해주는 거야. 자, 요거 말고 이제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극한의 대소에 관한 문제까지 보면 되겠다. 274쪽 봅시다. 자, 리미트 AN을 또 이제 알파 아까랑 똑같이 리미트 BN을 요거를 베타 이렇게 놨을 때 AN하고 BN의 부호 이 크기가 BN이라는 수열이 값이 더 커. 예를 들면 얘가 뭐 N인데 얘는 N 플러스 1이야. 이런 식으로 BN이 더 커. 요거를 양쪽을 N으로 똑같이 이렇게 나눠봤더니 얘는 극한값이 얼마가 나온 거야? 1. 얘는? 그거 네. 무한 얘도 이거. 1이지. 네. 1. 똑같잖아, 차수가. 그치? 그래서 요렇게 식의 크기가 이쪽이 더 크더라도 극한값은 같다. 같을 수가 있어. 그리고 물론 식이 더 큰 쪽이 더 큰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두 수열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극한값은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이렇더라도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 그러면 세 개의 수열을 갖다 놓고 AN, BN, CN이라는 수열을 갖다 놓고 부등호를 한번 비교해 보자. AN하고 BN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해봤더니 리미트 AN, N이 무한대로 갈 때, 또 리미트 BN,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극한값 사이에 리미트 CN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면 이제 A, B, C의 크기 순서 우선은 극한이 이제 없는 이게 순서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여기가 C, BN, 요 가운데가 CN. 그래서 식의 크기가 이렇게 돼 있어. 식의 크기는 이렇게 되는데 극한값이 얘도 알파가 나오고 얘도 알파가 나오고 그래서 왜 아까 같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사이에 껴있는 이 식에 대한 극한값은 얘도 무조건 알파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거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바로 사인 그래프야. 사인식 하나만 거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사인 뭐 n 파이 n 세타 분모가 1 플러스 n 제곱 얘에 대한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우선 사인의 극한값을 먼저 구해. 사인 n 세타는 그 범위가 몇에서 몇까지야? 0부터 0부터가 아니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함수값이 100까지 아니 사인 값이 180이야. 사인 값 하면은 몇에서 몇 사이에서 딱 나오잖아. 마이너스 1에서 그렇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렇게만 딱 나와. 근데 이 식의 양변을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의 분모를 똑같이 다 나눠버렸어. 1 플러스 n제곱 여기도 1 플러스 n제곱 여기도 1 플러스 n제곱 했더니 이거에 대한 극한값들을 이게 당연히 제일 작은 거고 이게 지금 제일 큰 거야, 그지? 근데 얘는 극한값이 얼마야? 0이라고. 차수, 그치? 0이지. n제곱분의 상수의 형태잖아. 0. 그럼 얘도 0. 그럼 이거의 극한값은 자동으로 0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오늘 극한값에 대한 내용은, 극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등비수열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